이제 오늘 종강 수업을 할 건데요. 이제 다음 기회에 공부할 거를 제가 이제 공부방에도 올려놨는데, 다음 달에 공부할 우리 컴퓨터 교실 초급 과정은 스마트폰 공부하는 거예요. 스마트폰. 우리 스마트폰이 있잖아요. 스마트폰. 이걸 어떻게 잘 활용하는지를 배울 거예요. 예전에도 이 과목을 한번 했었어요. 이 과정을 한번 했었는데, 스마트폰도 사실 파고 들어가면 어렵잖아요. 스마트폰을 제가 만든 게 아니다 보니까 저도 몰라요. 그러니까 저도 배워요. 우리 아이들한테 물어보면 아이들이 더 잘 알잖아. 젊은 애들이. 그냥 젊은 아이들한테 물어보기도 하고 또 책사도 공부하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스마트폰에 대한 기본 기능, 제일 먼저 배우는 건 이제 끄고 켜고 하는 거. 끄고 켜고 하는 건 잘 아시잖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앱을 실행해 놨는데 앱을 종료하는 방법이라든지, 화면 확대하는 거라든지, 사진 찍는 것도 예쁘게 찍는 것도 중요하고, 그 다음에 이제 동영상이나 음악도 들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카카오톡 하는 거라든지, 또 지하철, 버스 이런 거. 오늘 지하철에 이제 스마트폰 보면서 왔는데, 그 택시 앱 있잖아요. 택시 호출하는 앱을 많이 지웠다 그러더라고. 호출이 안 된대. 그리고 배달 앱도 지웠다고 많은 사람들이 그러더라고요. 뭐 배달 비용이 어마어마하게 비싸대요. 예. 근데 저는 많이 쓰는 게 이제 지하철, 택시, 버스 뭐 이런 것들 많이 쓰거든요. 내비게이션으로 길 찾아가는 거라든지. 예. 이제 교육을 하러 가려면 저는 이제 여기 딱 정해놓고 교육하는 데도 있지만 출장 교육을 하거든요. 그럼 지역이 어디다 알았는데 이제 위치만 알지 거기를 안 가봤으니 모르잖아요. 그러면 내비게이션에다가 이제 그 위치 강의하는 곳 주소를 찍으면 우리 집 동네에서 어떤 버스 타고 어디서 내려라. 그래서 거기서 지하철을 타고 어디서 내려라. 그래서 뭐 걸어서 가라. 버스 타고 가라. 알려준단 말이야. 그러면 그 동네 몇 발자국 어디에 있는지를 알아야 찾아갈 거 아닙니까? 그래서 내비게이션 많이 써요. 우리 자동차 운전하시는 분들은 내비게이션 쓰지만 전 지하철 도보를 이용할 때도 내비게이션 많이 쓰거든요. 제가 의외로 길치예요. 심한 경우는요, 저녁에 집에 도착하잖아요. 제가 여기 가든호텔 있잖아요. 가든호텔 건너편 거기에서 살았는데 저녁에 거기서 내리면 집을 못 찾아가. 그럼 이제 눈을 감고 생각하는 거야. 맞아. 가든호텔 뒤편에 집이 있었고 중간에 골목이 있었지. 그 골목으로 찾아가면 되겠다. 그래서 이제 안 되면 집에다 전화가 와서 엄마 나 좀 데려다 줘. 길 못 찾고 있어요. 좀 그러면 이제 막 난리가 나지. 넌 아직 길도 모르냐. 집도 몰라가지고 헤매냐. 이렇게 하는데 저 같은 길치한테는 이 내비게이션이 너무나도 좋은 것 같아. 약국 찾는 거, 병원 찾는 거, 이거 힘들면 119에다 전화하면 돼요. 그렇잖아. 내가 갑자기 막 복통이 난다든지 하면 길거리에서 떼굴떼굴 굴러다닐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지나가는 사람 붙잡고 119 좀 불러줘요. 그럼 잘 불러주거든. 이제 그런 거에 있어. 약국이 평일은 약국을 열지만 휴일이나 주말엔 약국 안 여는 데 많잖아요. 그렇죠. 근데 지역마다 반드시 열게끔 돼 있어. 지역에 약국이 한 5개가 있다 그러면 5개 약국이 돌아가면서 이번 주는 첫 번째 주는 어느 약국이 열고 이렇게 하게 돼 있나 봐. 그래서 이제 그런 약국 찾는 것도 갑자기 저녁에 누가 아프다 그러면 약국이 어딘지 모르면 여기 제가 사는 동네 같으면 아는데 모르는 동네 가면 약국 못 찾잖아요. 그럴 때 약국 찾는 거라든지 이런 거. 그 다음에 이제 날씨. 이제 많이 선선해졌어요. 그렇죠? 아침 저녁 선선해졌는데 또 그러다 이제 어느 날 갑자기 비가 올지 모르니까 날씨 확인하는 거라든지, 그 다음에 웹마켓, 인터넷 마켓에서 쇼핑 물건 사는 거, 우리 쿠팡이라든지 이런 거, 이런 것도 알아야 될 것 같아서 이런 거를 좀 중점적으로 공부를 하려고 그러고요. 그 다음에 이제 중급반에서는 어떤 내용을 배울 거냐면은 유튜브 영상 편집이라고 책은 이렇게 써 있는데 유튜브를 배우는 게 아니라
유튜브를 하려면 제일 먼저 우리가 뭐부터 해야 되냐면 사진을 잘 찍고 영상을 잘 찍어야 돼요. 동영상. 나 유튜브 안 할 건데 상관없죠. 우리 가족들하고 우리 손주들이 사진 찍어주고 영상 찍어줄래도 예쁘게 잘 찍어줘야 돼. 할머니는 사진을 왜 이렇게 찍어놨어? 하고 애들이 또 흉본단 말이야. 잘 찍어주면 좋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런 거 배워서 꾸미고 이제 하는 거를 주로 배우는 과정을 할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재미를 붙이시면 이걸 가지고 유튜브 활동도 하실 수가 있고, 사실 할 게 많아요. 할 게 많은데 이제 그런 거 이제 전문적으로 또 교육을 받아야 되겠지만서도, 예. 교재 205쪽 한번 보시겠어요? 205쪽. 자, 우리가 이제 지지난 시간에 이거를 좀 하려고 했다가 못했는데, 여러분 카카오톡 다 하시잖아요. 그렇죠? 저도 카톡은 하는데, 컴퓨터에 있는 자료를 카톡으로 보내려면 어떻게 보내요? 컴퓨터에 있는 거를 스마트폰으로 넘겨야죠. 그렇죠? 아니면 카톡으로 받은 내용을 내가 컴퓨터에다 저장하고 싶으면 어떻게 저장해요? 우리 앞에 선생님이 그런 말씀하셨거든. 카톡으로 보내고 받은 내용이 있는데 그거를 내가 좀 보관을 하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이제 고민을 하시는 거야. 그래서 여기다가 이 컴퓨터에다가 카카오톡을 깔아. 그러면 내 컴퓨터랑 스마트폰이 연결이 돼요. 집에 있는 컴퓨터에는 그렇게 연결을 해놨거든. 근데 우리 강의실 컴퓨터에도 연결을 해놓으면 누군가가 그 컴퓨터 앉으면 내가 주고받았던 카톡 내용을 다 볼 거 아닙니까? 근데 다행히도 우리 강의실 컴퓨터는 껐다 켜지면 내용이 다 사라지거든. 그래서 한번 해보려고 그래요. 인터넷 한번 실행해보세요. 여러분 인터넷 하실 때 뭐시기냐? 요거 많이 쓰시죠? 요거. 크롬 많이 쓰시면 돼요. 크롬이 제일 좋아요. 네, 크롬을 실행하시면 요렇게 뜰 텐데, 여기다가 요 검색창에다가 카카오톡이라고 써보세요. 카카오톡. 카카오톡이라고 이렇게 뜰 거야. 검색이 될 거예요. (205쪽에) 어떤 내용이 있냐면 PC용 카카오톡을 설치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 카카오톡에서 주고받았던 사진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스마트폰에는 크롬이요? 네. 스마트폰에 문제가 생기면 또 못 열어보잖아요. 그렇죠? 그때 컴퓨터에도 저장이 되니까 컴퓨터에서 찾아봐도 되겠지. 그래서 인터넷 실행해서 검색창에 카카오톡이라고 검색을 했어요. 그렇죠? 검색을 했더니 이렇게 떴는데 제일 상단에 사람과 세상을 향해 모든 연결 뭐 어쩌고 이렇게 카카오톡 이것도 있고요. 여기 보면 카카오톡이라고 하는 거 있어요. 이거 누르시면 카카오톡 회사 홈페이지가 열려요. 이렇게. 카카오라는 건 회사 이름이에요. 근데 거기에서 대화 나누는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카카오톡이라고 했나봐. 근데 카카오라는 회사가 우리나라 다음이라는 회사, 다음하고 회사가 합쳐져가지고 다음 카카오라는 회사로 바뀌었어요. 그리고 끝자리에 가면 다운로드라고 보이시나요? 이거 누르시면 안드로이드는 우리들이 알고 있는 삼성 갤럭시 이런 게 안드로이드고, iOS는 아이폰, 윈도우가 우리 컴퓨터, 맥OS는 이제 맥킨토시라고 해서 애플이라는 기업이 만든 컴퓨터인데 우리는 윈도우즈니까 이걸 누르실 거예요. 윈도우즈. 그러면 이렇게 어디서 설치할 거냐, 다운로드 받을 거냐 물어보면
컴퓨터는 자동으로 다운로드란 공간에다 저장해 준다 그래요. 그럼 여기에서 저장 버튼 누르시면 저장이 돼 이렇게. 그래서 몇 초 남았습니다 라고 저장이 돼 이렇게. 자, 제 얘기 다시 들어보세요. 우리가 카카오톡이라는 데로 들어갔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카카오톡에 들어온 목적이 뭐냐면 무슨 프로그램을 내가 다운로드 받으려고 들어온 거거든요. 그렇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상단에 요걸 누를 거란 말이야. 다운로드라는 걸 누르면 우리는 여기 윈도우라는 프로그램이 담겨있는 컴퓨터거든요. 그러니까 얘를 누르면 요 아래쪽 밑으로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어요. 이렇게. 어떤 분은 이렇게 안 물어보고 저장, 실행 이렇게 물어보는 사람도 있고, 어떤 분은 자동으로 밑에 요게 쪼르륵 해서 1, 2, 3, 4 해서 어떤 분은 이게 4개나 열려 있더라고. 4번 누른 거야. 여기 보면 몇 초 남았습니다 라는 게 있고, 어떤 거는 그 메시지가 없는 애가 있어. 없는 애는 뭐냐면 다운로드 받았다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요거는 괄호 1이라고 써 있어. 어떤 분은 괄호 3까지 나왔어. 괄호 3. 괄호 3은 4번째 받았다는 뜻이야. 예, 카카오톡 셋업이라는 프로그램이 있을 거예요. 카카오톡 셋업 처음 오른쪽 거. 얘를 누르면 얘가 열려. 그래서 이렇게 허용하시겠습니까? 그러면 얘 누르셔야 돼요. 얘를 누르시면 여기 화면에 이렇게 떠요. 이렇게 떠. 이렇게 카카오톡을 설치할 건데 한글로 설치할 거니 영어로 할 거냐 일본어로 할 거냐 한글로 할 거냐. 우리 한글이지 뭐. 그렇지. 한국어. 한국어에다 놓고 OK를 누르면 이렇게 카카오톡 설치를 시작합니다 라고 뜨고, 어딘지 몰라도 막 영어로 뭘 물어봐. 이렇게 여기다 설치할 거니. 근데 이런 말이 되게 어려워요. 처음 하시는 분들은. 예를 들면 이런 거야. 내가 냉장고를 주문했더니 냉장고 회사에서 설치 기사가 오잖아요. 그럼 사모님 냉장고 이거 어디다 설치해 드릴까요? 그러면 대문 밖에서 설치해 주세요 이럴 순 없잖아. 그러니까 주방에다 할 거예요, 현관에다 할 거, 뭐 어디다 주방에 뭐 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위치를 알려달라는 얘기야. 근데 우리는 그냥 다음 누르면 지가 알아서 설치해 줘. 다음 누르면 지가 알아서 설치해 준다고. 지금 뭔지 몰라도 뭐 압축을 해제하면서 뭐를 설치한다 그러거든요. 이게 쭉 설치를 해줄 거예요, 지가. 네, 설치 누르세요. 처음 하신 분들 되게 이거 겁난다 그래요. 괜히 잘못하는 거 아닌가 하고. 걱정하지 마시고 그냥 다음 누르시면 이게 이제 끝까지 다 가고 나면 100% 완료됐습니다 라고 뭐가 나오겠지 뭐. 아니면 설치가 잘못됐어요, 오류가 났어요 라든지. 그런데 제가 해본 경험적으로는 다른 거 안 누르고 다음 누르면 설치 완료라고 뜰 거예요. 설치가 다 끝났으니까 이제 마침 누르고 해야 되겠죠. 그렇죠? 예전에는 이거를 전문가들만 설치했었다고. 이런 걸 설치하려고 그러면 업체를 불러가지고 설치해달라고 요청을 해서 돈 내고. 근데 개발자들이 그냥 다음 누르면 되게끔 이렇게 해놨어. 그러니까는 설치 완료했대요. 그러면 카카오톡을 한번 실행해 봐야 되겠죠. 그렇죠? 마침 누르시면 카카오톡이 이제 여기서 실행이 될 거야. 카카오톡이 깔렸고, 잘 모르시면 댁에 가서 젊은 가족들이 있으면 카카오톡 프로그램 좀 깔아달라고 하시면 돼요. 그런데 이제 컴퓨터 한 대를 가지고
나도 쓰고 자네들도 쓰고 여러 사람이 쓰는 컴퓨터에는 카카오톡 설치가 불편해. 카카오톡을 설치하면은 나 혼자 써야 편하지. 안 그러면 로그인을 하고 또 패스워드 입력하고 이러려면 귀찮으니까. 일단 여기서 한번 해보시고 집에 있는 컴퓨터에도 해볼만 하겠다라고 하면 댁에서 하시면 되고, 그럴 필요 없으면 안 하셔도 돼요. 카카오톡을 설치하라고 실행을 하라는데 안 되는 걸 봐서는 요거를 더블 클릭하면 실행이 되겠지 뭐. 응? 로그인하고 뜨면 로그인을 하셔야 돼. 아니요, 여러분도 카카오톡 하시잖아 지금. 여러분 카카오톡 핸드폰으로 하시잖아. 근데 이제 걱정되는 게 아이디가 뭔지도 모르고 비밀번호도 모르고 그냥 카카오톡은 알아서 했으니까, 스마트폰은 껐다가 다시 켜도 카카오톡이 자동 실행이 되는데 컴퓨터는 처음에 입력을 해줘야 되거든요. 로그인 할 줄 아시면 로그인 해보세요. 이거는요, 카카오톡 계정은 전화번호랑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회원가입을 마구마구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잠깐만요. 핸드폰에서는 어떻게 하나 볼게요. 이메일이라고 이런 걸 봐야 되는데. 그런 게 헷갈리시죠? 그렇죠? 카카오 계정. 자, 여러분 핸드폰 열어보세요. 핸드폰에서 카카오톡을 한번 실행해 보세요. 핸드폰에서 카카오톡 실행하셨어요? 그러면 카카오톡 제일 오른쪽 위에 돋보기 그림도 있고 콩나물 음표도 있고 그 톱니바퀴 그림 같은 거 있죠? 그 톱니바퀴 그림 누르시면 설정이라고 또 공지사항, 실험실, 버전 정보, 개인 보안 뭐 이런 거 보여요? 정렬 전체 설정 그거는 현지 정렬 전체 설정 홈기밖에 누르면 그 환경 설정 눌렀더니 왜 다른 화면이 나왔나? 편집 정렬 전체 설정. 전체 설정 눌러보세요. 전체 설정. 전체 설정 누르면 거기에 이제 설정이라고 뜨고 공지사항이 있고 개인 보안이라고 네 번째 있죠? 네. 눌러보세요. 개인 보안이요? 예. 네. 거기 카카오 계정이라고 있어. 카카오 계정. 카카오 계정 맨 위에 있죠? 눌러보시면 예, 비밀번호, 인증번호는 차인에게 절대 알려주지 마세요 라고 되고 확인 눌러보시면 거기에 여러분들의 카카오톡 계정이 나와요. 예, 개인정보 관리. 안 나오는데. 개인정보 관리에서요. 뭐를 눌러라고요? 설정을 눌렀는데 이게 설정이 나와요. 이거를 맨 처음에 이거 화면이 다 달라. 화면이 다 달라. 죽겠네. 거기 보면은
개인 보안에 가보면 카카오 계정 개인정보 관리라고 되는데 그 카카오 계정에 갔더니 거기에 뭐 남한테 알려주지 마세요라는 이제 안내사항이 뜨고 눌렀더니 이메일 주소 전화번호가 뜬단 말이야. 카카오톡은요 자기 핸드폰 번호로 접속하는 거예요. 거기 이메일이라고 적혀져 있어요? 그 이메일 주소가 여기서 말하는 아이디예요. 카카오톡의 아이디. 요거. 핸드폰 번호 넣어도 되는 신문이 요게 이제 저의 이메일 주소인데 여기다 비밀번호를 입력을 하고 비밀번호 관리에 들어갔나요? 개인 보안. 개인 보안의 의미는 개인정보 관리가 나온다고. 거기를 여기서 그걸 만져서는 안 된다. 개인정보 관리에 안 나요. 이거는 한번 쓰고 없어지는 거가 돈이 쓰여도 그만뒀다면 그거만 카카오만 날라간다고. 사람날 구입 카카오 계정에 그 지메일을 쓰고 여기에 카카오 계정 이메일이 지메일이야. 여기가 그거에 쓰는 거야. 그리고 비밀번호 하면 로그인 되는 거야. 그거는 애들이 해가지고 잠깐만요. 제가 이제 연습 한번 해보는데요. 이제 컴퓨터랑 스마트폰을 연동을 시켜야 되는데 인증하는 과정이 나와요. 인증을 어떻게 하는가 물어봤더니 보니까 제가 거래한 은행이 있잖아요. 거래한 은행, 본인이 거래한 은행이 어디냐를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어느 은행 가서 계좌번호를 알려줬더니 거기 안 하고도 나왔어요. 그 카카오톡에서 저한테 돈을 보내왔어요. 1원을 보내줬는데 보낸 사람이 있잖아. 이름이 뭐 미친홍길동인지 뭐 백마탄 바보라든지 뭐 이름이 있다고 그걸 알려달래. 야, 이거 처음 하는 사람은 카카오톡으로 컴퓨터에다 카카오톡 설치하는 거 못할 것 같은데? 못해요. 예. 이제 됐다. 저는 됐거든요. 연동이 됐어요. 연동이 됐어. 그래서 이제 제가 여기 있고요. 대화 나눈 거라든지 이런 게 이제 들어갔어요. 그리고 오늘 이제 친구들. 제가 출석하는 교회 목사님하고 이제 저는 이제 연동을 됐거든요. 이렇게. 그러면 제가 이제 먼저 보여드릴게요. 이 스마트폰에서 제가 주고받은 대화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이렇게 주고받은 대화가 있는데 그게 어디냐면 여기 있어요. 여기. 요런 이제 주고받은 대화가 있고요. 여기에.
이제 그러니까는 스마트폰을 못 갖고 왔다 할지라도 컴퓨터 상에서 카카오톡이 열렸으니까 이 카카오톡에 있는 친구들 있잖아요. 그렇죠? 그 친구들하고 주고받은 대화를 볼 수가 있어. 응? 제 화면을 크게 했는데 저 조그맣게 했는데 어떻게 해야 되나? 이거는 전체 화면이고요. 이거는요. 조그맣게 하려고. 조그맣게 하려면 요거를 다시 누르면 이렇게 되는데 얘가 보시면 이렇게 나와요. 이렇게. 그러면 이렇게 하면 편하잖아요. 이렇게 위아래로 길게 하는 방법은요. 이 부분이 있어요. 여기 제일 윗줄 위에다 갖다 놓으면 이렇게 위아래 화살표가 되거든요. 이때 더블 클릭하면 위아래로만 늘어나요. 그런데 주고받은 내용이 여기 보이진 않네. 주고받은 내용이 보이질 않아. 여기 주고받은 내용이 보이질 않아. 스마트폰에서는 보이는데 여기는 안 나온 거. 그러니까 이제 이 이후로부터 이제 주고받은 내용은 나오겠지. 여기 지금 주고받은 내용이 나오진 않아요.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어서 내가 이제 대화를 나누면 대화를 나눈 내용이 여기 뜬단 말이야. 예를 들어서 제가 스마트폰에서 뭐를 보다가 마음에 들면 스크랩을 해요. 스크랩. 잠깐만요. 잠이 부족하면 이렇게 무섭대. 누가 이렇게 글을 올려놓은 게 있는데 제가 이거 공유해 볼까요? 공유를 하면 저하고 대화를 나눈 창에다가 공유를 걸었어요. 그러면 여기 있다. 요거 떴다. 잠이 부족하면 이렇게 무섭습니다라고 글 올라온 게 있어요. 이렇게. 요걸 눌러보면 이제 제가 스마트폰으로 보던 내용을 컴퓨터에서 볼 수가 있는 거지. 이렇게. 한 시간만 덜 자도 생기는 안 좋은 것들이 이렇게 이제 나오는 거야. 이렇게. 만성적인 수면 부족이 사회적 의대를 해치고 안 좋은 습관을 갖게 된대요. 근데 잠을 뭐 꾸준히 자고 싶은데도 못 자잖아. 날이 더워서 못 자는 경우도 있고, 막 고민이 많아서 못 자는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 하여튼 간에 그런 기사거리가 여기 있어가지고 잠깐 한번 봤어요. 이렇게. 예. 그러니까 대화 나눈 거를 여기서 확인도 할 수가 있고, 이 스마트폰에서 보면 이렇게 뭐 실험실이라고 하는 게 이렇게 빨간 점이 있네. 빨간 N자가 나온 걸 봐서는 새로운 기능이 나왔다는 건데, 이런 새로운 기능이 뭐가 있을까 하고 또 보게 될 수도 있거든요. 그리고 우리 스마트폰이 어디든지 간에 업데이트하는 기능이 있어. 업데이트하는 기능. 여기 열린 채팅방 이동, 그룹 채팅방 참여 설정, 채팅방 플로팅의 프로필 사진 표시하기라는 이 기능이 새로 생겼나봐. 여기 이제 빨간 N자가 사라졌어요. 제가 확인했다는 얘기지. 뭔 내용인 거를 확인했다는 건데, 이모티콘 눌러보면, 이모티콘 뭔지 아시죠? 전 이모티콘을 잘 안 쓰는데, 이거 2,000원 내고 사는 건가 봐, 이게.
워. 요즘 그 우영우 변호사가 거기 드라마에 워 하는 얘기 많이 나오더라고. 워 시키라고. 예. 자중시키라는 뜻으로, 이거 뭐야. 오은영 매직? 오은영 박사 나오는, 그 오은영 박사 얼굴이 나오는 것 같아. 이것도 2,000원이래. 얼마 동안 할 수 있어요? 그냥 이거 사용하면 뭐 평생 쓰는 건지 뭔지는 모르겠죠. 저는 안 써봐서. 구매를 하게 되면은, 몇 달 있다 없어지는 것도 있고, 그렇죠. 평생 쓰는 것도 있어요. 동의합니다 눌러주고, 구매하기 버튼 눌러주면, 구매가 되겠는데, 전 이런 거에 대해서는 관심은 없어요. 근데 하여튼 간에, 재밌거나, 이런 거 잘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 그거 잘하고 싶어서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제 그 뭐 친구들 사이에, 연인들 사이에, 가족들 사이에 이런 이모티콘 같은 거를 보내면 뭐 하트 뿅뿅이라든지, 그러니까 뭐 엄마 아빠 사랑해요라는 말하기가 쑥스러우면 하트 뿅뿅을 날린다든지, 뭐 그런 식으로 이모티콘을 쓰는 것 같은데, 제가 핸드폰을 두고 오면 카톡으로 뭐가 왔는지도 궁금한데, 그럴 때 이거로 확인할 수가 있다는 얘기죠. 이거로. 예, 이렇게. 근데 까놓으면 친구들이 아무 때나 들어가서 그 다음에 이제 얘를 종료했잖아요. 이렇게 종료하면 다시 카카오톡을 실행했을 때 자동으로 접속이 되는지, 자동 접속이 됐네. 로그인하는 말은 안 나오고 자동으로 접속이 됐대요. 그렇죠? 예. 이게 어떨 때 이게 로그인을 꼭 해야만 될 때가 있어. 그러면 아까 그 환경 설정에 환경 설정이 어디 갔어? 밑에 환경 설정에 들어가서 로그아웃을 하면, 그 로그아웃을 해놓으면 사용자마다 내가 쓰고 싶으면 내가 로그인해야 되고, 가족인데 딴 사람이 쓰고 싶으면 가족이 로그인을 해야 되고, 그렇게 매번 로그인을 해야 되겠지. 나 혼자 쓰는 컴퓨터야 내 전용이야 그러면 로그아웃을 할 필요가 없겠지만, 가족이 다 쓰는 컴퓨터 같으면 로그아웃을 해야 되겠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여러분 연락처들은 제가 이 강의가 오늘 끝나고 나면 여러분 연락처를 제가 지워요. 법으로 정해져 있거든.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해서 여러분 정보를 갖고 있을 수가 없는데, 여러분 핸드폰 번호를 제가 여기다 제 핸드폰에 등록을 하면 카카오톡에서도 자동 등록이 되더라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카카오톡에 저한테 제 전화번호 등록해놨으면 카카오톡에도 이정민 훈장이라고 뜰 거란 말이야. 그럼 궁금한 사항 있으시면 언제든지 카카오톡으로 문자 보내시거나 하시면 돼요. 여러분은 제 연락처를 지울 필요가 없어요. 저는 반드시 여러분 연락처를 지워야 되는 의무가 있지만 여러분은 안 하셔도 돼요. 자, 일단은 그렇게 해서 그 설명을 좀 드렸는데, 사실 쉬운 게 아니라, 왜냐면 인증받는 게, 너 이정민이 맞냐? 그러면 나 맞다. 그러면 사회 같으면 신분증 보여주면 되지만, 인터넷이란 공간에서는 내가 신분증을 보여줄 때도 만만 없고 참 애매해요. 그러니까는 금융거래하는 걸 확인하는 게 금융거래. 금융거래 하기 위해서는 은행에 신분증을 가져가서 통장을 거래해서 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어느 은행에 계좌번호 알려달라 그러면, 이제 뭐 아까 보니까 뭐 미친 감자가 1원을 보냈어. 그럼 누가 보냈느냐? 그래서 맞춰주면 아, 이 사람 맞구나 라고 이렇게 확인이 되게끔 한다든지, 좀 다른 방법을 통해서 이 사람이 누구다라는 거를 해보는데 쉽지가 않아요. 해보니까. 자, 인터넷이라는 거를 좀 설명을 드릴게요. 인터넷도요, 이제 우리가 다음 10월 달에는 스마트폰 기초를 배운다 그랬잖아요. 기초반에서.
내년에는 인터넷을 좀 세밀하게 배울 계획을 갖고 있어요. 제 생각에는. 그래서 인터넷이라는 것에 들어가서 뭐를 정보를 검색을 하던 뭐 회원 가입하는 것도 척척 할 줄 알아야 되거든. 쉬운 건 아니겠지만서도. 예. 자, 205쪽에 보면 카카오톡 앱을 설치하는 방법은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카카오톡을 검색하면은 오른쪽에 다운로드 눌러서 윈도우즈라고 하는 항목을 클릭합니다 라고 했었어요. 그러면 207쪽에 카카오톡 설치하는 과정이 쭉 나오고요. 208쪽에 보면 카카오톡을 이제 설치하고 나서 실행을 하게 되면 인증받는 게 나온단 말이에요. 인증. 그래서 인증받는 방법에 대한 얘기도 나와 있으니까는 근데 할 줄 아는 사람은 뭘 하더라도 어렵진 않겠지만 처음 하시는 분들은 이제 막 정신이 하나도 없지. 예. 그리고 211쪽이나 212, 13쪽에 보면 이제 스마트폰이 아닌 컴퓨터에서 카카오톡으로 자료를 보낸다거나 이게 좋은 게 뭐냐면 내가 인터넷상에서 뭐를 보다가 인터넷상에 있는 정보를 카톡으로 보내려면은 참 어려워요. 그렇죠. 그런데 이게 좋은 게 이런 거예요. 카카오톡을 다시 실행해 놓고 한번 보여드리면 이런 거예요. 너 여기 홈페이지 한번 가볼래? 여기 되게 좋은 데인데 라고 해서 이 홈페이지 주소를 복사를 해가지고 카카오톡에다가 예를 들어서 여기다가 붙여넣기를 눌러서 전송을 누르면 인터넷상에 봤던 그 홈페이지 주소가 자동으로 가는 거예요. 이렇게. 그럼 이제 누가 눌러볼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이런 식으로 나오게끔 똑같이 나오게끔 이런 기능이 있어서 좀 수월할 수는 있다라는 얘기지. 예. 그리고 다른 사람한테 보낼 때도 여기다가 이렇게 붙여넣기 해서 보내면 이 사람한테도 가겠죠? 이 사람한테는 안 보내도 알 거야. 며칠 전에 라면을 사오래요. 그래서 라면을 주문했어. 이렇게. 안성탕면, 삼양라면 뭐 이렇게 해가지고 저희 집 대장이에요. 대장. 라면 주문해놔. 근데 안 해놨다 그러면 죽어. 지금 카카오톡을 더블클릭 열었더니 그 아까 채팅창이 바로 나오거든요. 그럼 채팅창이 바로 나오죠. 네, 근데 아까 그거 이거 복사해서, 친구 목록 이건 채팅창. 네, 복사해서 붙이는 거. 복사해서 붙이는 거는 네. 채팅창에 가서 누구랑 대화를 나눈 지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이렇게? 네. 그럼 그 사람을 더블 클릭하면 그 사람하고 대화 나눈 게 여기 보이거든? 네. 그럼 대화 나눈 게 보였으니까 거기 밑에다가 글 쓰는欄에다가 오늘도 신나게 뭐라고 쓰고 전송을 누르면 가겠지. 이제 진짜 수업 끝나면 저한테 전화 올 거야. 뭐 쓸데없는 거 보냈냐고. 그게 아니고 인터넷에 내가 설치하다가 아까 그 카톡으로 그걸 전송하는 거 알려주셨잖아요. 이 그걸 하려면 카톡 실행해놓고 인터넷상에 들어가서 내가 보던 거 검색하던 거 있잖아요. 검색하던 거 주소 인터넷상의 주소 걔를 복사해서 붙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제가 지금 인터넷을 실행해 놓고 있다가 인터넷 실행하고 있다가 여기 제가 뉴스를 하나 볼게요. 뉴스를 보던지 아니면은 뭐 페이스북을 하든 뭘 하든지 간에 새마을금고 뭐 이래 여직원한테 밥 짓고 빨래 시켰다고? 그랬더니 뭐 설거지 안 시킨 게 어디냐 그래? 참 별놈 다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거를 만약에 제가 이제 클릭해 놓고
이 내용을 보라 말로만 하면 못 찾을 거 아니야, 사람들이. 그러면 요거를, 요 주소. 요 주소 보이잖아요, 요 주소. 얘를 복사를 해서 카카오톡에다가 대화창에 있을 거 아니에요, 대화창에다가 오른쪽 눌러서 붙여넣기 눌러서 보내면, 비록 저한테 보낸 연습을 했지만 딴 사람한테 이렇게 보내면 그 사람이 이걸 눌러볼 거 아니냐 이거지. 그렇게 해서 이제 인터넷을 연동해서 본다든지, 만약에 내가 여기 사진이 하나 있어, 사진. 잠깐만요. 사진이 어딨나 찾아볼게요. 여기 사진이 하나 있을 텐데, 이 사진이 하나 있는데, 이 사진. 내가 이 사진을 보내고 싶어. 그러면 카카오톡에다가 요거를 끌어다가 이렇게 놓으면 사진이 하나 간다고, 이렇게. 그런 게 편해요. 우리가 여기서 스마트폰에서 사진을 보내려면 내가 찍은 사진만 보내는 거잖아요. 그렇죠? 앨범에 있는 거. 앨범에 있는 거. 여기 보면 이렇게 첨부하는 걸 눌러서 사진을 찾아가지고 이렇게 보낼 수가 있는데, 컴퓨터에서는 내 컴퓨터에 있는 이 사진 있잖아요. 이런 거. 이런 사진들을 여기다가 이렇게 쭉 훑어가지고, 여기서 이렇게 훑어가지고, 이거를 이렇게 끌고 오면, 여기 사진이 쪼르르 가는 거예요, 이렇게. 여러 개가. 컴퓨터는 컴퓨터 나름대로 편리성이 좀 있어요. 카카오톡은 보통 한 요만하게 띄워놓지, 밑에다가 이렇게. 특히 이제 저희 강사들하고 여기 담당 직원 선생님하고 대화를 나눠야 될 때가 있어요. 9월 달에는 건물 공사 때문에 수업이 없어요 라든지, 10월 달에 정규 수업이 시작할 거니까 미리미리 준비하셔야 돼요 라는 거를 전화기 붙잡고 대화하기도 어렵단 말이야. 여러 명하고 대화를 하기가, 전화로. 그때 카톡으로 그냥 동시에 보내는 거예요, 직원들은. 그러면 저희들은 이제 그 답장을 받았다 못 받았다 내용 알겠다라든지, 그걸 통해서 이제 확인이 가능하죠. 그런 자세한 내용은 우리 책에 좀 나와 있어요. 215페이지까지 나와 있으니까 좀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제 인터넷이라는 거를 좀 보려고 그래요. 인터넷. 216쪽서부터 나오는 이제 인터넷이 나와 있는데, 인터넷은 정보의 바다라 그래요. 정보의 바다. 인터넷이 처음에 시작한 거는요, 군대에서 시작했어. 군에서. 미국 미 군대에서 1969년도에. 군에서는 아침에 눈을 뜨면 뭐를 하느냐, 기상을 하죠. 눈 뜨고 일어나야 되잖아요. 그러면 눈 뜨고 일어나면 제일 먼저 하는 게 점호라는 거래요. 점호. 밤새 잘 잤는가, 자다가 다친 사람이 있는가 없는가. 그래서 인원 보고를 하거든. 그래서 우리 부대에 몇 명이 휴가를 갔고, 몇 명이 다친 사람이 있고, 몇 명이 지금 근무를 나가 있고 보초를 쓰고 있고, 몇 명이 지금 집합을 해서 아침에 이상 없이 잘 자고 일어났습니다 라는 걸 보고를 해. 그러면 그거를 전군에 있는 모든 군대가 그거를 보고해서 육군본부, 해군본부, 공군본부로 다 올라온단 말이야. 그거를 대통령한테 보고를 해야 돼. 근데 미군은 어떨까요? 전 세계 미군들이 나가 있잖아. 주한미군처럼 우리나라에도 미군이 주둔하고 있고, 필리핀에도 주둔하고 있고, 일본에도 주둔하고 있는데, 미군들은 똑같이 전 세계에 나가 있는 자기네 부대가 이상이 있는지 없는지를 보고를 받아야 되잖아. 그거를 전화를 걸어서
여기 대한민국에 있는 미군인데 현재 이상이 없다 이거를 보고를 해야 되려니까 너무 어려운 거라. 그래서 통신이라는 걸 통해서 보내자라고 한 거예요. 통신을 통해서. 그게 이제 인터넷의 시초가 됐는데, 뭐가 좋다고 하면 소문이 나잖아요. 어디서 소문이 났느냐? 대학에서 소문이 났어. 대학에서. 야, 니네 군대에서 뭐 좋은 거 개발해서 쓴다며. 그게 뭐냐? 뭐 통신 얘기는 들었는데 자세히 좀 알려주면 안 되냐? 국가 비밀이면 안 되겠지만 그렇지 않으면 알려다오. 그러니까 이제 미국 군대에서 통신을 통해서 이렇게 이런 거를 하고 있다. 그러니까 그거 우리한테도 기술을 알려달라. 그래서 미국에 있는 대학들이 그거를 가지고 또 이제 업무를 하기 시작한 거예요. 우리나라에는 1984년도에 서울대학교하고 카이스트에 있는 컴퓨터끼리 통신을 하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그걸 계속 연습을 하고 하다가 1994년도에 KT, 한국통신이 인터넷이라는 서비스를 한 거야. 돈을 받고.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인터넷이 시작한 거는 1995년부터 시작을 했어요. 여기 전 세계에서 인터넷 보급이 굉장히 잘 돼 있죠. 그렇죠? 예. 근데 왜 그때는 다 인터넷을 정보의 바다라고 표현하는지 몰라. 바다. 그치? 바다가 넓으니까 바다라고 한 거예요. 그 넓은 바다를 배를 타고 항해를 하는 탐험하는 사람처럼 어디든지 갈 수 있다라고 그렇게 표현을 한 것 같아. 예. 근데 예전에 인터넷은요, 인자를, 이게 영어잖아, 인터넷이. 근데 이거 참을인자라 그래서 참을인자. 인터넷이 너무 느려가지고요, 참아야 하느니라, 막 이랬었어. 근데 이제 어느 날 엄청나게 빨라지기 시작했어요. 그게 뭐냐면, LG라는 기업이 굉장히 빠른 인터넷을 개발했어요. 그러다가 언제서부턴가 KT라는 기업이 기가로 하는 광고를 냈어. 기가 인터넷. 여러분 대부분 기가 인터넷을 쓰실 거라. 예. 엄청나게. 근데 그 기가 인터넷은 옛말이야. 지금은 더 빨라진 인터넷이 보급되고 있어요. 우리가 영화 있잖아요. 영화를 저쪽에서 보내면 내가 몇 초 만에 다운로드 받을 거냐 이거지. 예전에는요, 참을인자라고 했던 말이 뭐냐면, 옛날에 전화선을 통해서 인터넷을 했어요. 전화선. 여러분, 전화가 통화하는데 3분에 50원인가 그랬잖아요, 예전에. 그러면 만약에 내가 자료를 하나 보내는데 시간이 오래 걸려 30분이 걸려서 30분이면 얼마야? 500원이지. 3분에 50원이니까 30분이면 500원이죠. 그렇죠. 근데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영화들은 영화 한 편 보내려고 그러면 몇 날 며칠 걸려. 용량이 크고 인터넷이 느려서. 근데 지금은 뭐 1초, 2초면 인터넷으로 영화를 다운로드 받는다 그래요. 그거는 얼마나 빨라졌는지 몰라. 그 빨라진 인터넷을 통해서 별의별 업무를 다 하는 거지. 요즘은요, 신발 있잖아, 신발. 운동화 사이에다가 센서를 달아놓고요. 우리 시계 있잖아, 시계. 손목 시계. 그러니까 이 일반적인 시계 말고 뭐 갤럭시 워치 이런 거 있잖아. 스마트워치 이런 거를 연결해가지고 여러분 주무실 때 몇 번 뒤척여요? 모르잖아. 내가 자고 있는데 어떻게 알아? 근데 시계가 그걸 센서가 감지하는 거야. 내가 자면서 몇 번을 뒤척이는지를 보고 이 사람이 잠을 충분히 잤겠다, 잠을 잘 못 잤겠다 이런 것도 할 수 있고, 여기서 맥박을 체크해. 맥박을. 센서가 달려 있어서 혈압은 아닌 것 같아. 혈압은 왜냐면 혈압 측정기는 요 시계만한 거로 측정기를 달 수는 없을 것 같아. 근데 만약에 그게 가능하다면 얼마나 좋아요. 그렇죠? 맥을 재가지고 이 사람이 잘 자고 있는지, 그래서 만약에 맥이 흐리거나 하게 되면은 주변 보호자한테 연락을 해서 사람을 깨워서 병원에 보낼 수 있게끔 해야 된다. 이럴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냥 요즘은 또 신발 그 운동화 사이에다가 센서를 달아서 이 사람이 얼마큼 많이 걸어 다녔는지 이런 것도 한번 또 달아요. 예, 요즘 스마트폰에도 다 있죠. 그렇죠. 예. 걸음 몇 걸음 걸었는지라든지. 아, 혈압도 측정됩니까? 네. 오. 그걸 살 걸 혈압계 안 사고. 혈압기가 있어야 돼. 그걸 갖다가 이 혈압을 재가지고 3번 재가지고 거기다 입력시키면은 나중에 이제 이 시계에서 혈압을 측정을 해. 거의 데이터가. 그러니까 이제 그런 여러 가지 기능들을 그래 옷 있잖아. 옷 티셔츠 있잖아. 티셔츠 여기 가슴 쪽에다 센서를 달아 가지고 연동을 시키면 이 사람이 막 뜀박질을 할 때 맥박이 얼마큼 올라가고 내려가는지를 측정을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옷에도 그런 센서를 달아 가지고 그게 통신으로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전력이 필요하잖아. 전력. 우리가 입는 자켓 있잖아. 자켓 등짝에다가 그 태양열 전지 같은 거를 달아가지고 그 연동이 되게끔 한다든지 뭐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건 뭐 복잡하겠지만 이제 그렇게 되어 있는 거를 준비만 하면 우리가 이제 예전에 그런 거 없이도 잘 살았는데. 혹시 인터넷 검색을 하다가 지금 내가 카톡으로 이렇게 전송을 하려고 하면 거기는 내용 전체가 아닌데 일부만 이렇게 정해서 보낼 수 있어요? 제가 이거 검색을 하다가 이거를 카톡으로 좀 보내려고. 이거 클릭해 볼게. 근데 뭐 클릭하면 이 주소창이 뜰 거라. 요거에 대한 주소창이 뜨거든요. 이건가요? 예. 요거 위에 또 요거. 네, 그걸 복사해서 보낼게요. 그는 스마트팜이라는 게 있어요. 스마트팜. 그러니까 스마트 농장이라고도 하는데 스마트 농장. 여러분들 그 농장 같은 데 가보신 적이 있으실 거예요. 뭐 토마토 키우는 농장이라든지 이런 농장 비닐하우스로 돼 있는 거 있잖아요. 그 농장 규모가 어마어마하게 크다 그러는데 뭐 축구 경기장보다 어마어마하게 크다고 하는데 그거를 혼자서 관리한대. 그럼 햇빛을 받으려면 뚜껑을 열어줘야 되고 날씨의 상황에 따라서 비가 오고 나면 뚜껑을 덮어야 되는데 그거를 스마트폰 갖고 한대. 그러니까 내가 여행을 갔는데 내 농장이 어떤가 하면 스마트폰을 열어보면 현재 농장의 상태가 나타나고 안에 실내 온도가 너무 높으면 또 환기를 시켜야 되잖아요. 그럼 버튼을 핸드폰에서 뭘 눌러주면 뭐 환풍이 되고 이렇게 하게끔 한다든지 하는 그런 거를 인터넷상에서 엄청나게 많은 것들이 그런 정보들이 있더라고요. 스마트팜이라고 하는 거죠. 스마트팜. 그러니까 스마트폰을 이용해서 온도, 습도, 햇볕양, 이산화탄소, 토양들을 분석하고 이렇게 로봇가 씨를 뿌리고 수확도 하고 이게 이제 상추가 자라는 것 같은데 이거를 이제 빌딩에서 키우는데 빌딩에서 지금 이게 우리 가정 있잖아요. 가정에서도 식물 재배기가 많이 나오죠. 예. 그러니까는 세상이 막 정신 없어져 어쩔 때는. 그러니까 이거를 처음에 도입할 때는 겁이 났다 그러죠.
돈도 많이 억 단위로 든다고 하는데, 예전에는 그거를 사람을 시켜서 하려니까 인건비가 너무 많이 들었잖아요. 근데 저렇게 이제 농장을 만들고 나니까는 인건비는 안 들지, 버튼만 누르면 뭐 착착착 해결하니까, 그래서 이제 시골에서는 스마트폰 농장, 저런 게 스마트폰 농장이 아니라 스마트 농장이 인기래요. 근데 제가 그쪽에서 생활을 안 해본 사람이라 정확히는 모르겠지만은, 좋다. 아까 거기 뭐 지하철역에서도 이제, 우리 가정에서도 이제 그 베란다 쪽에다가 저런 이제 스마트 농장 같은 거를, 식물 재배기 같은 걸 키워가지고, 그거 갖고 이제, 뭐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면 이제 거기다 이제 물병 같은 거 물을 담아 놓으면은, 이제 스마트폰에서 버튼 눌러주는 데 따라서 물이 이제, 알아서 이제 물을 뿌려주기도 하고, 굉장한 거죠. 그렇죠. 다 설치하고 그렇게 해놓고 다. 이제 돈이 들겠지. 처음에 돈이 드는데, 이제 뭐 요즘 그 무농약, 친환경 이런 거를 이제 선호하는 입장에서는 내가 키워서 먹는 게 더 편하지 않겠느냐라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도 집에서요, 상추도 키워 먹고 싶어서 해봤는데, 그냥 슈퍼 가서 사 먹는 게 싸더라고. 그렇죠. 그 흙 사가지고, 흙에다가 씨 뿌려가지고, 그거 이제 수확하려고 하다가 몇 번 해봤어요. 근데, 불편해. 거기에 정을 들이고 공을 들여서 또 그런 장비를 주문해서 이제 사가지고 하는 거 계산해 보니까는 그냥 슈퍼에 가서 상추 그냥 한 근 사오는 게 편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안 하고는 있어요. 근데 그 인터넷 보면은 베란다 넓은 창에다가 꽃도 키우고 식물도 키워서 충분히 채소를 충분히 먹을 수 있다 이렇게 하는 사람도 많이 있어요. 그것이 이제 인터넷으로 이제 연결이 돼서 통신이지, 통신. 그러니까 정보의 바다라고 하는 건데 사실은 이게 다 통신. 초고속 통신을 통해서 하는 거고, 217쪽에 뭐라고 써 있어요? 인터넷으로 무엇을 할 수 있나요? 라고 했는데, 자, 한번 여쭤볼게요. 인터넷으로 무엇을 할 수 있는가 한번 우리 책에 뭐라고 써있냐면 정보 검색을 할 수 있대. 정보 검색. 아까 뭐 지하철 노선이라든지 버스 노선이라든지 이런 것도 다 정보 검색이죠. 그렇죠? 약국이 어딘지 검색하는 거라든지, 어디 가다가 몸이 아프면 무조건 119 부르면 돼. 그러면 내 위치를 119가 찾아줘. 그리고 이제 예전에는 그런 게 힘들었는데, 그 주유소는 화장실을 개방하게끔 돼 있어요. 그러니까 주유소나 그 다음에 뭐 공공기관들, 파출소라든지 병원이라든지 학교나 이런 데는 화장실을 개방하게 돼 있으니까 급하면 이제 뛰어들어가면 되겠지. 그런 것도 정보 검색이 하나겠지만, 또 이제 여기 뭐라고 되냐면 업무 처리를 해요. 업무 처리. 그 업무 처리 중에 가장 많이 쓰는 게 이제 전자우편이지. 전자우편. 그 다방이라는 기업 아세요? 혹시 다방? 차 마시는 다방 말고 그 인터넷 중개업소 방구하는 거 있어요. 방구하는 거. 복덕방. 다방이라는 기업이 있는데 거기는 회사가 없어요. 건물이 없어졌어요. 집에서 재택근무를 한대요. 그러면 회사에서 직원들 이렇게 있으면 얼굴도 보이고 할 수가 있는데, 메타버스라는 새로운 개념하에 출근을 하면 자기 자리가 있어. 그럼 거기 가서 있으면 앞에 과장님 얼굴도 보이고 옆 동료도 보이고, 그래서 회의합시다 하면 회의도 할 수 있고, 자료도 서로 보내고 받을 수도 있고 그렇게 한대요. 메타버스요? 어렵죠.
그러니까 이제 비대면이라는 말은 들어보셨죠? 학생들 학교 안 가고 비대면으로 수업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 메타버스라는 거는 가상의 나를 저쪽으로 가상의 세상이에요. 가상의 세상. 이게 언젠가는 올 건데 코로나 때문에 좀 빨리 왔다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나라고 하는 아바타라는 말 들어보셨죠? 여러분들 그 아바타라는 영화 보셨어요? 아바타라는 영화? 거기 주인공이 남자가 해병대 군인 출신인데 다쳐가지고 휠체어를 타고 다녀요. 걷지를 못해. 근데 아바타라는 영화에 보면 아바타라에 이제 접속을 하면은 세상을 막 뛰어다녀. 나를 대신하는 그렇지. 나를 대신해서. 그리고 예를 들면 이런 거 있어요. 여러분 혹시 페이스북이나 카카오톡 카카오톡 하시잖아요. 그렇죠? 이것도 다 메타버스의 하나예요. 내가 예를 들어서 하버드 대학교를 가고 싶어. 하버드 대학교. 어떻게 생겼는지 구경하고 싶어. 어떻게 가요? 미국에 못 가요. 돈도 없으니까 못 가. 근데 인터넷으로 가면 돼. 구글 어스라는 걸 통해서 가면 자유 여신상도 볼 수가 있고 다 볼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공사를 하고 있어, 건물에. 그러면 이 공사하고 있는 건물을 준공하기 전에 내가 거기를 분양을 받으면 여기다가 사무실을 꾸미고 싶어. 근데 건물이 완공이 돼야 어떻게 꾸밀 건지 계획이 나오잖아요. 근데 그걸 가상으로 보는 거야. 가상으로 가서 딱 보면 우리 모델하우스 있잖아. 모델하우스. 모델하우스도 인터넷으로 다 해요. 요즘은. 근데 이거를 하려면 좀 많이 배워야 돼. 낯선 것도 있고. 언젠가는 제가 강의 한번 할 거예요. 다른 곳에서는 제가 강의를 많이 했는데, 메타버스에서 강의를 많이 했는데, 메타라는 게요, 메타라는 게 가상이에요, 가상. 그 버스는 뭐냐면, 유니버스. 우리가 사는 세상 있잖아요, 세상. 가상의 새로운 세상이에요. 가상의 새로운 세상. 예, 유니버스. 처음에 메타버스 검색하면은요, 고속버스, 관광버스, 이런 타요버스, 버스들이 나왔는데, 요즘은 메타버스 검색하면 잘 나와요. 제가 작년에는 서울시 메타버스 노래자랑에서 제가 대상 받았어요. 노래를 잘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메타버스에서 어떻게 잘 노느냐가 중요하거든. 아바타를 통해서 저희 가족들이 동원을 해가지고 제가 노래 부르고 춤출 때 옆에서 같이 와서 백댄서도 해주고 우리 같이 즐기는 모습을 보여주니까는 점수를 많이 받아서 제가 상품권도 받았어요. 물론 제가 못 쓰고 가족들이 썼지만은 재밌는 게 많아요. 메타버스라는 게 제가 여기다가 예전에 메타버스 책을 하나 써놓은 게 있는데 여기 있다. 제가 메타버스 잠깐만 하나 뭐 보여드릴게요. 메타버스가 움직이는 거 원리를 하나 보여드릴 텐데 이 책 쓴 거예요. 책. 메타버스에 관한 책을 이제 쓰다가 말았는데 (1992년도에) 미국에서 이게 처음 시작을 했어요. 소설에다가 이제 그 아바타라는 말이 등장하기 시작을 했는데, 예. 우리나라에서는 싸이월드 있잖아요. 싸이월드. 이것도 메타버스의 한 개념이라고 보시면 돼요. 바이든이라는 사람이에요. 미국 대통령. 이 사람이 대통령 이제 그 선거할 때 동물의 숲이라고 하는 메타버스 공간에서
자기 이제 이런 이제 연설도 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포트나이트라는 데서 트래비스 스콧이라는 가수가 아주 유명한 가수인가 봐요. 여기에서 공연을 했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누가 가수가 노래한다 그러면 코로나 때문에 모이지를 못하잖아요. 집에서 모이는 거, 집에서 보는 거니까. 그래서 1230만 명이 동시에 접속했대. 1200만 명이. 여러분들 잠실 대운동에서 노래해본 10만 명밖에 못 들어가. 근데 여기는 1200만 명이 해가지고 물건도 팔았나봐. 가수가 입었던 옷이나 이런 걸 파는데 약 220억 물건을 팔았대. 어마어마하게 팔린 거지. 예. 입학식, 졸업식 이런 것들도 다 메타버스라는 데서 처리를 하고요. 엄청나게 많은 거를 해요. 요거 한번 보여드릴 거고요. 자, 공사장에 공사장. 여기 이제 들어가면 이 건물 지금 공사하고 있는 건데 여기다가 이렇게 사무실을 놓을까 이렇게 이제 계획도 상경해 보는 거지. 실제 공간에 들어가 보면 텅 빈 공간이잖아요. 공사하고 있으니까 여기다가 이제 이렇게 사무실의 책상을 어떻게 배열할 것인지 이런 것도 이제 우리가 확인할 수도 있고요. 여러 가지 업무를 할 수가 있는데 땅도 사고 팔고 한대요. 가상으로. 이건 이제 하버드대학교로 이제 가보면 실제 이제 미국에 있는 하버드대학교 건물이 보일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쪽 길도 보이고요. 이거를 이제 우리가 아무 때나 볼 수가 있는 거죠. 이거는 이제 뭐냐면 두산 위브라고 하는 아파트 아까 말씀드렸던 모델하우스 같은 그런 거예요. 이 안에 이제 구조가 어떻게 생겼는지 그 안에를 이제 모델하우스 가지 않고 집에서 보는 거예요. 집에서. 뭐 들어가서 보면은 자, 두산이라는 데서 한번 들어가 볼게요. 이렇게 이제 들어가 보면 오픈. 여기 이제 부부 욕실이야, 욕실. 욕실을 보고요. 이쪽에 한번 방을 볼까? 이거는 이제 어디야? 방. 드레스룸도 보이고요. 이제 면적에 따라서 다르죠? 작은 면적, 큰 면적. 큰 면적에 거실이 보이고, 주방도 보이고, 주방이 이렇게 생겼대요. 이렇게. 여기를 이제 누르면, 공용, 이제, 욕실도 보이고, 이런 식으로 볼 수 있게끔 주방도 보고, 이렇게 이제, 여기서 보는 거예요. 이렇게. 차 타고 멀리 가지 않고 그냥 집에서 인터넷으로 이제 보기도 해요. 이렇게. 이런 거 여러 가지 이제 국가 차원에서도 이거 가상인간입니다. 가상인간. 혹시 이분 아세요? 이 여성분, 오른쪽 여성분 누군지 아세요? 김주호 아나운서예요. 김주호 아나운서 인기가 많대요. 근데 이분은 딱 지구상에 한 명밖에 없잖아요. 이 사람의 목소리와 몸짓을 흉내내는 인공지능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뉴스를 이 사람 몸으로 하는 거예요. 이 사람 몸으로. 이 사람 목소리를 빌려서 이 사람의 몸짓을 빌려서 뉴스를 하는 거야. 가상인간으로. 한밤중에 전화가 와서 상담하자 그러면 상담사도
자다가 일어나면 힘들잖아요. 그렇죠? 근데 로봇이 해주는 거지, 로봇이. 졸지도 않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지금 땅을 주고 사고 파는 거예요. 그래서 NFT라고 하는 말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이런 걸 통해서 내가 물건을 만들어서 팔 수도 있고요. 예. 여러 가지. 예.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만든 이제 그 메타버스에 접속하려면 플랫폼이라는 게 필요한데 그 메타버스 플랫폼에 접속하는 게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SKT에서 개발한 이프렌드, 그 네이버에서 만든 제페토 뭐 이렇게 두 가지가 있는데 그 두 가지를 이용해서 접속을 해가지고 아바타라는 걸 만들어요. 아바타. 그러면 이제 제 모습을 이렇게 이제 옷을 입히고 헤어스타일 바꾸고 안경도 하고 제가 이제 오른쪽에는 이런 모습으로 바뀐 거예요. 이렇게. 이렇게. 분장 선생님 마냥 이렇게 이런 식으로 바꿔보기도 하고 제가 여기서 춤추고 노래할 수도 있고 강의도 할 수도 있고 이런 여러 가지 업무를 하는 게 이제 메타버스인데 제가 말씀드린 건 메타버스라는 공간에서의 아주 코딱지만큼 작은 부분을 설명한 거고요. 이거를 활용할 수 있는 방법들은 저도 배우고 있는 중인데 너무 어렵더라고. 근데 이제 이거를 저도 굉장히 많이 배워서 실습을 해봤는데 우리 아이들한테 제가 이제 몇 가지 설명해주고 해봐라 그랬더니 진짜 잘하더라고. 요즘 초등학생들, 중학생들한테 메타버스에 가는 거 설명하면은요, 껄껄 웃을 거야. 우리 다 알아요. 이럴 거야, 아마도. 어른들한테 10시간 설명할 걸 애들한테는 니들이 이거 찾아서 한번 해봐. 그럼 말만 해도 애들이 척척 하더라고. 그럼 애들은 똑똑해서 그런 게 아니라, 이런 분위기에서 살고 있잖아요, 지금. 우리도 이 시절에 태어났으면 잘해. 우리도 이런 시절에 태어났으면 잘하는데, 아직 그런 시절이 아니기 때문에 어려워하는 것 뿐이고, 이제 계속 배우시다 보면 실력이 늘어나겠죠. 우리 책에 이런 말도 있네요. 어떤 것도 할 수 있는가 봤더니 여기에 인터넷 뱅킹도 한대. 인터넷 뱅킹. 은행? 요즘은요, 이 인터넷 은행도 여러 개 있어요. 그렇죠. 카카오뱅크 같은 거. 여기 길 건너가면 제일은행도 있고 국민은행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은행 건물이 아닌 온라인상의 은행도 있다. 그래서 저는 은행 가서 뭐 송금하는 거 안 하고 다 핸드폰으로 해결 보려고 그래요. 인터넷 뱅킹이라든지 그 다음에 민원 서류 발급, 주민등록 등본 초본 같은 거, 가족관계 증명서 같은 거 인터넷으로 다 하잖아요. 돈도 안 내잖아. 우리 집 프린터로 인쇄하면 되거든. 등기부 등본 같은 것도 인터넷으로 하면 되고. 여러분 되게 프린터 있으시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주민등록 등본이나 초본이나 호적 등초본 같은 거라든지 가족관계 증명서는 대법원에서 발급받나요? 그렇죠? 그래서 인터넷상에 검색하면 돼요. 인터넷 창에다가 가족관계 증명서라고 검색을 하면 법원에서 가족관계 증명서 발급을 해줘요. 그러려면 내가 이정민이다 라는 걸 알려줘야지. 내가 홍길동이다 라고 남의 거로 접속하면 안 되잖아. 그러니까 나라고 하는 거를 증명을 하려면 내 신분을 확인해야지. 신분 확인하는 거. 동의합니다라고 하고 내 이름, 주민등록번호 하고 그래서 이거를 이제 인증서로
요청을 하면 아 이정민 씨 맞군요 라고 확인하고 그래서 가족관계 증명서도 제가 이제 여기 가방에 넣어놓고 있는데 그때그때마다 이제 필요하면 증명서를 발급받아서 가져가서 나 이런 사람이라고 증명서를 제시해 줄 때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운전면허증도 이제는 스마트폰에다 발급받는다면서요. 그 다음에 이제 스마트폰에다가 주민등록 등본이라든지 이런 것도 발급받아서 여기서 갖고 있을 수가 있고요. 그러니까 그게 지금 스마트폰에다가 운전면허증을 발급받는 거는 경찰청이나 여기 가야 돼요, 직접. 지금은. 경찰서에 가서 여기 핸드폰에다 내 운전면허증 발급받고 싶다 그러면 본인 확인해가지고 스마트폰에다가 발급을 해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게 편할지, 아니, 운전면허증 하나 있는 거 있으니까 여기다 꽂고 다니든지, 뭐, 편한 대로 하면 되지, 뭐. 이것은 이제 저녁도 지금도 운전면허증 패스해서 다 사진만 찍어놓으면 다 나오는데. 그러니까는 이제는 무섭다고 해야 되나? 무서운 세상이에요. 그렇죠. 예전에 KBS에서 실험을 한 게 있어요. 해커랑 어느 PD랑 짜고 실험을 했는데 이제 이 PD가 아는 아나운서나 동료 직원들한테 메시지를 보냈어. 저 결혼해요. 이름은 안 밝히고, 그러니까는 저 결혼해요 라고 하니까는 와서 눌러볼 거 아닙니까? 눌렀더니 신랑은 누구고 신부는 누구고 저 누굽니다. 저 몇 월 며칠 날 결혼합니다. 이렇게 보내는 게 정상이잖아. 청첩을 보낼 때는. 근데 청첩을 확인하시려면 밑에를 눌러주세요. 그래서 눌렀더니 뭐를 확인하라고 했더니 거기에 악성 코드가 들어간 거야. 그래서 그 사람 핸드폰은 이제 감염이 된 거야. 이거는요, 부서뜨리기 전에는 해결이 안 된대. 심지어 얘를 이제 이렇게 켜 있다가 닫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여러분 스마트폰이라는 게 잠자리 침대 맡에도 두고 가고 화장실 갈 때도 이거 들고 들어가잖아요. 그렇죠? 화장실에 물 내리는 소리까지 다 전달되는 거야. 그 회의실에 가서 비밀 회의를 하더라도 그게 다 전송이 된다는 거지. 이 사람이 어디를 갔는지. 그래서 그 다음날 그랬대요. 이 PD가 몇몇 이제 아는 사람한테 어제 어디 갔었죠? 그러니까 네가 그걸 어떻게 알아? 그 사실대로 얘기했다는 거야. 무슨 문자 받았죠? 그래서 뭐 청첩 받았는데 그래서 뭐 눌렀는데 나 그것밖에 한 게 없다. 그게 그 감염됐다 이거지. 이걸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그 해커가 개발한 백신만이 된다는 거지. 심지어요, 핸드폰을 껐잖아, 파워를. 배터리는 들어있지만 꺼놨잖아. 그래도 작동이 되는데. 얼마나 무서워. 청첩이라는 게 우리 종이 청첩을 받으면 신랑 아무개 누구의 몇 번째 아들, 신부 아무개 양 누구의 몇 번째 딸 뭐 이렇게 해서 몇 월 며칠 어느 결혼시장에서 결혼합니다라고 뭐 약도라든지 이게 써서 청첩을 그렇게 주잖아. 그렇죠? 근데 대뜸 저 결혼해요. 누구지를 모르잖아. 근데 그걸 확 궁금하니까 막 이래 눌러보고 저래 눌러보고 개인정보가 들어간 거지. 그러니까 절대로 그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그 뭐 어디서 뭐 돈을 주느니 뭐 돈을 보내느니 무슨 뭐 경찰서인데요. 뭐 이런 거. 잘 모르는 건 누르지 말라. 특히 경찰서나 검찰에서는요,
우리한테 전화를 안 합니다. 생각해 보세요. 당신이 무슨 잘못을 해서 지금 뭐 범죄에 연루가 돼 있대. 잡으러 오면 되지 뭐하러 전화를 해? 내가 잘못을 했으면 경찰은 잡으러 올 거 아닙니까? 그렇죠? 내가 무슨 잘못을 하면은요, 편지가 우편이 와요, 일단. 당신이 이런 잘못을 한 것 같은데, 경찰에 와서 진술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라고 해서 보내는데 안 오면 한 주 지나거나 또 한 번 연락이 와요. 근데 3번인가 안 오면 어떻게 된다? 경찰이 잡으러 와요. 친절하게 전화 걸지 않습니다. 동사무소에서 공무원들이 전화 거는 경우는 있어요. 지역의 어르신들 간밤에 문제가 없었는가, 잘 주무셨는가 그거 확인하려고 복지 차원에서 전화하시는 경우는 있지만 그 외에는 공공기관에서 절대로 전화를 안 겁니다. 뭐 보험료가 어쩌고 저쩌고. 저번에는요, 전화요금이 미납됐다고 문자가 왔는데 미국에서 문자가 왔어요. KT에서 전화요금 미납됐어요 하고 문자가 왔는데 미국에 국제 문자로 왔더라고. 우리나라도 KT가 많은데 왜 미국에서 와? 궁금하시면 눌러보세요. 안 누르는 거죠. 그런 것들 무진장 많다는 거죠. 무진장 많은 거예요. 예. 당신의 카드가 뭐 영국에서 결제를 했냐. 그리고 이런 거 있어요. 돌침대 470만원 결제됐습니다. 본인이 하신 거 아니라면 확인해 주세요라고 하는 거 있어요. 저도 그런 적이 한 번 있어서 전화를 걸어봤어요. 그랬더니 제가 이제 019를 쓰다가 010으로 바꿨거든요. 전화를 걸었어요. 그랬더니 성함이 어떻게 되시죠? 했더니 이정민입니다. 그랬더니 019에 몇 번 맞네. 그래서 맞다고 했더니 그때 느낌이 좀 그렇더라고. 그래서 저 물건 산 적 없는데 했더니 그러면 인증번호 보내드릴 때 인증 확인할 거니까는 문자 뭐 확인해 주세요 그러더라고. 여러분 물건을 사려고 하면 인증을 오잖아요. 인증. 4자리 인증번호가 오는데 그거 알려주면 큰일 나. 인증이 왔더라고. 1, 2, 3, 4가 뭐 인증이 왔는데 인증번호 알려주세요 그러길래 머뭇거렸어요. 그거를 알려주면 실제로 돈이 결제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물건을 사기 위해서 뭐 100원이든 1000원이든 100만원이든 물건을 사려면 내가 이정민인지 이 신용카드로 결제하는 게 맞는지 인증을 확인해야 되는데 인증번호를 모르니까 실제로 결제를 못하는 거거든. 그러니까는 내가 물건이 산 것처럼 전화가 문자가 오는 거야. 근데 나는 산 적이 없으니까 대뜸 전화 걸어서 난 물건 산 적 없는데 왜 내가 물건 샀다고 그러냐 하고 그런단 말이야. 그러면 이거 취소 처리할 거니까는 기다려 달라고 해놓고 인증을 확인해 달라고 한단 말이야. 느낌이 좀 그래가지고 연락이 안 하는데 안 하다가 그냥 끊어버렸어요. 인증번호 알려주면 실제 물건이 결제가 되는 거야. 이제 그 순간에. 러시아에서 뭐 돌침대를 샀대. 그때 와이퍼가 보더니 언제 돌침대 샀어? 언제 와? 또 그러는 거야. 그래서 그런 거를 많은 사람들이 그리고 이제 뭐 자녀가 누가 다쳤다 뭐 병원비를 보내달라 뭐 이런 거 있죠. 그 다음에 이제 핸드폰이 뭐 액정이 깨졌는데 뭐 카톡으로 나한테 뭐 연락해줘 라든지 뭐 이런 거 올 때가 있어요. 우리 애들이 다 있는데 문자가 왔어요. 아빠 나 막내인데 핸드폰이 고장나서 지금 수리해야 되니까 돈 좀 보내줘 그러더라고. 그 앞에서 같이 옆에서 텔레비전 보고 있는데 그랬어. 야 너 핸드폰 고장났냐? 너 나한테 문자 보냈냐? 했더니 뭔 소리야 그러더라고. 그런데 그렇게 무작위로 보내는 거예요? 누군지 알고 지정해서 보내는 거예요? 무작위로 보내겠지. 그래서 이제 궁금하면 이런 걸 물어보기도 해요. 너 이름 뭐냐? 너 막내라면 네 위에가 누군데? 라고 물어보기도 하겠지. 물론 모르겠지. 아빠 나 아들인데
어떤 집은 그랬대요. 자기는 딸만 있는데 갑자기 아들이 생겨가지고 놀랬다고. 그런 집도 있고, 이제 그런 게 위험한 거지. 특히 시골에서 농사 짓는 어르신들은 자녀가 갑자기 병원에 입원했다고 긴급수술 들어가야 되니까 병원비 빨리 보내라고 하면 벌벌벌 떨면서 이제 농협을 간단 말이야. 그럼 농협 직원이 눈치가 빨라. 그래가지고 이거를 송금해야 된다고, 돈을 찾아야 된다고 막 이제 어르신들이 이제 얼굴이 이제 막 벌겋게 상기되셨으니까 직원들이 왜 그러냐고 했더니 얘기는 하지 말라고 해놨을 거 아니야, 이제 문자로. 그러니까는 이제 딱 보면 눈치가 그렇지. 그럼 이제 이 은행에는요, 직원들이 사용하는 그 자기 자리에 발로 이렇게 버튼을 누르는 게 있나 봐, 벨을. 뭐 강도가 나타났든지 뭐 누가 안 좋은 상황이 되면은 전화를 걸 수가 없으니까는 발이나 무릎으로 이렇게 버튼을 누르면 주변에 있는 경찰서로 연락이 되게끔 그렇게 시스템이 돼 있대요. 그러면 이제 경찰이 오거나 해서 처리하거나 이런 게 있다고. 네. 우리 218페이지 한번 보세요. 좀만 더 하고 마무리 짓게요. 우리 이제 컴퓨터 인터넷을 하다 보면은요, 용어들이 되게 어려워요, 용어들. 네트워크라는 말도 나오고, 네트워크. 웹 브라우저라는 말도 나오고 그래요, 웹 브라우저. 그 다음에 IP 주소라는 말도 나오고요. 도메인이라는 말도 나오고 그래요. 218페이지 네트워크라는 말이 있죠? 네트워크는 뭐냐면 통신망이에요, 통신망. 지구상에 있는 모든 통신망들이 다 연결되어 있어요. 근데 연결 안 되어 있는 통신망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나쁜 것들. 북한도 인터넷을 쓰거든요. 북한도 인터넷을 하는데 인터넷을, 전 세계 인터넷을 관리하는 데가 미국입니다. 근데 미국에서는 북한이 공식적으로 인터넷에 가입되어 있지 않다고 나와 있거든요. 그러면 북한에서는 어떻게 인터넷을 하느냐? 중국을 통해서 인터넷을 빌려 쓴대요. 근데 우리나라가 북한 통신망에 들어가려면 어떻게 된다? 못 들어가. 들어갔다가 잘못 들어갔다가 그러면 잡혀가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라디오 있잖아. 라디오로 북한 방송 들을 수 있어요? 못 듣게 돼 있다. 북한도 주파수가 있는데 우리나라 라디오에서는 북한 주파수가 잡히지 않게끔 다 막아놨다 그러더라고.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그래요. 미국에 가니까 미국에서는 북한 통신망, 북한 인터넷을 볼 수 있다 그러는데 그거 보려고 미국 갈 수는 없잖아. 웹브라우저는 뭐냐면 인터넷을 하는 프로그램. 아까 제가 인터넷 할 때 크롬 사용하라 그랬죠. 크롬이라든지 그 다음에 엣지라든지 이런 것들을 우리는 브라우저라고 해요. 웹브라우저. 인터넷을 사용하게끔, 인터넷을 할 수 있게끔 하는 프로그램이 있어야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크롬, 엣지 이런 것도 브라우저라 그래요. 그러니까 예전에 우리 인터넷 익스플로러라는 브라우저를 썼어요. 인터넷 익스플로러. 이제 중단됐어요. 너무 위험해서 쓰지 말라 이거지. 미국에서 개발한 회사에서 이제는 그거 쓰면 안 돼요. 불안하고 위험하고 느려서 안 됩니다 라고. 그래서 엣지라는 걸 새로 개발했거든요. 근데 엣지도 불편하고 크롬이라는 브라우저가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사용돼요. 크롬 어떤 건지 아시죠? 그 동그랗고 파랗고 이렇게 뭐 알록달록 색깔 들어있는 거. 예. IP 주소는 뭐냐면
통신 주소를 IP 주소라 그래요. 통신 주소. 인터넷의 주소. 예를 들면 192. 이런 주소가 있어. 주소. 이 주소가요. 이 주소가 주소의 개수를 다 조합해보면 한 45개 넘게 나와요. 45개. 지구상에 통신을 하는 기계가 있잖아요. 핸드폰도 통신하잖아. 그렇죠? 그 다음에 자동차에 보면, 그 택시에 보면 택시 그 요금 결제하는 거 있잖아요. 그 걔도 인터넷을 하잖아. 스마트폰도 통신을 하고 컴퓨터도 통신을 하고 다 하는데 이 통신할 수 있는 이 주소가 이제 부족하대. 그래서 통신 주소를 늘리고 있어요 지금. 그럼 뭐 우리가 걱정할 필요는 없겠지. 우리는 그냥 인터넷 서비스만 받으면 알아서 연결이 되는 거니까. 이 통신 주소는 외울 필요가 없어요. 우리 여기 중부여성발전소 주소 혹시 아세요? 근데 여기다 중부여성발전센터로 가주세요 그러면 다 알아서 오거든? 걱정 안 하셔도 돼. 우리 집 주소만 알면 돼. 집 주소만. 도메인이란 말도 있어. 도메인. 이런 거 www.naver.com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거 영어로 된 거 들어보셨죠? 이걸 도메인이라 그래요. www.naver.com 이런 것도 있죠. www.kbs.co.kr 이거 들어보셨어요? 네. 근데 이게요. KR은 뭐냐면 코리아예요. 코리아. 대한민국이란 뜻입니다. www.yahoo.co.jp 이건 재팬이에요. 재팬. 일본 야후 재팬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손정희 씨라는 분이 하는 야후 재팬. 그 다음에 www.yahoo.co.cn인가? 이거 차이나 중국. 이 국가별 도메인이 있어. 대한민국은 KR로 끝나면 대한민국입니다. 그럼 CO는 뭐냐? CO는 회사예요. 회사. 우리 여기는 CO 아니죠. 우리 센터는 www.중부음원업.or.kr이죠. 5R이에요. 우리나라는 5R. 우리 여기 센터는 5R이거든요. 5R은 비영리기관. CO 뭐 이런 거 되게 다양해요. 네이버는 컴이에요. 컴. 컴하고 CO하고는 달라요? 네이버.co.kr이나 네이버.com이나 같은 거예요. 요거는 우리나라에 있는 사업장이고 이거는 미국에 등록한 회사라는 뜻이에요. 뒤에 나라가 없으면 미국에 등록한 거야. 그러니까 이제 이런 말이 있어요. www. 이거 지오는 뭐냐면 국가기관입니다. 거버먼트 국가기관. 대한민국에 있는 국가기관인데 그 이름이 CWD 청와대 줄임말. 대한민국 청와대. 예전에 우리말로 맞습니다 맞고요라고 저도 청와대가 갔었어요. 그 예전에 돌아가신 그 노무현 전 대통령의 유행어가 맞습니다 맞고요였잖아요. 그렇죠? 우리말로 맞습니다 맞고요라고 치면 청와대로 갔었어요. 근데 이제 대통령이 바뀌는 바람에 이제 그 우리말로는 못 쓰고 president.go.kr이나 cwd.go.kr 이거는 미 백악관.
미국 백악관. 글쎄 치면 대통령이. 응? 글쎄 치면 대통령 중. 그러니까는 이런 거를 외울 필요는 없어요. 하다 보면 이제 기억이 되겠고, 기억이 안 되면 할 수 없는 거지만, 예. 그러니까 이제 이거와 연관된 거를 우리가 공부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이런 게 있다라고만 말씀을 드리는 거지. 그러니까는 대한민국은 KR로 돼 있고, 일본은 JP로 돼 있고, 그 다음에 영국은 또 뭐로 돼 있고, 호주는 AU로 돼 있나? 어떻게 뭐 이렇게 돼 있고, 나라마다 이게 쓰는 말이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이런 것도 있지. 뭐가 있냐면, 점, 이건 대한민국에 있는 하이스쿨, 고등학교, 숙문고등학교, 여기 대흥동에 있는 숙문고등학교. 이건 고등학교고, 중학교는 미들스쿨. 이거는 어디냐면 snu.ac.kr. 이건 대학이에요, 대학. 아카데미. 그러니까 2년제 전문대학이나 사관학교나 직업전문학교라든지 학위를 주는 대학이 있죠. 석사, 박사 이런 학위를 주는 대학은 AC입니다. 이거는 서울 내셔널 유니버시티. 서울대학교. 서울대학교 도메인이 요거예요. 예. 여기다가 요렇게 쓰면 서울교육대학교. 서울교육대학교고, 이건 서울대학교고. 대부분이 앞에가 WWW로 시작하죠? 이건 뭐냐면, 이 회사를 운영하는 컴퓨터 이름을 www라고 보통 지어놨어요. 그래서, 제 홈페이지도, 훈장.co.kr이잖아요. 그렇죠? 대한민국에 있는 개인 사업장, 훈장이라고 되어 있는, 제가 운영하는 제 홈페이지,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를 하려면, 요거를 등록해야 돼. 돈 내고. 그러니까 이 등록하는 게, 요것도 제 이름으로 명의가 되어 있는 거예요. 이거를 1년 단위로 계약을 하는 거예요. 1년에 요 이름을 쓰는데, 얼마, 이렇게. 그럼 요거를 딱 치면, 인터넷 이렇게 치면, 이렇게 들어와야 될 거 아니에요. 제 홈페이지로 들어와야 되잖아요. 그렇죠? 이거는 누가 해주느냐? 요렇게 치면, 요거를 발급을 받기 위해서 돈을 내야 되거든? 그 회사에서 해줘. 알아서. 그래서 보통 1년에 얼마냐면은, 한 25,000원 정도? 1년 정도 쓰는 거지. 2년 동안 쓰면 한 4만원? 전 9년간 쓰겠다고 계약을 했어요. 9년간 쓰겠다고. 이게 9년이 지나고 나선 다시 돈을 내고 연장을 해야 돼. 네. 그러니까 이런 도메인이라는 영어 단어가요. 내 소유, 내 땅, 내 거라는 뜻이래요. 근데 저는 영어를 되게 어려워하거든요. 근데 컴퓨터 하다 보니까 영어를 안 할 수가 없어도 본의 아니게 영어를 이제 사전을 찾아봐야지 뭐. 여러분 포털 사이트라고 포털이라는 말 들어보셨어요? 포털은 영어로 이렇게 써요. 포털이라고 쓰는데, 네, 포털. 사이트는 이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이제 웹 인터넷이라는 공간인데, 네이버, 다음, 구글, 야후 이런 데를 우리는 포털 사이트라고 보통 얘기를 해요. 포털이라는 거는 성문, 광화문, 남대문 이런 성문 또는 대저택의 대문.
그 뭐 이건희 전 회장의 자택에 이런데. 그러니까 성문이라는 데 들어가면 뭐 온갖 뭐 많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걸 포털이라고. 예를 들어서 여러분 네이버 가시면 어때요? 네이버에 가면은 네이버 한번 가볼게요. 네이버에 가면 별거 많잖아요. 카페도 있고 블로그도 있고 여기 뭐 증권 업무도 있고 부동산 정보도 있고 지도 서비스도 있고 뭐 되게 많죠. 그렇죠? 그래서 이런 네이버를 포털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여기 가면 볼 게 많다 이거지. 만약에 저런 말이 뭐다 모르겠다 그러면 우리 핸드폰에다 검색해 보시면 돼. 포털이 뭐니? 포털의 뜻 이렇게 검색해 보면 나온다고. 그러니까 저도 궁금하니까 궁금해서 이제 검색을 해보니까 알겠더라고. 선생님 다 끝났어요. 예. 자, 이제 우리가 이제 오늘 종강하면은 이제 한 달 동안은 네. 이제 오늘까지만 수업하고 이제 한 달 동안 수업 없이 지내실 거고요. 이제 다음 주 화요일 날서부터 일반 접수가 들어가니까 댁에서 여러분 로그인해서 접수하시기 힘드시면 센터에 오셔가지고 아이디를 모르겠어요라고 하면 신분증 보여주시면 아이디 확인이 되니까 그렇게 해서 접수하시면 되고요. 다음 달 화요일날 잡어요? 다음 주 화요일부터 접수를 해요. 화요일 날. 다음 주. 30일서부터 아니 30일이 아닌 언제야? 30일이네. 오늘 26일이죠, 그렇죠? 30일 날 화요일서부터 접수한다고 써 있으니까는 그렇게 오셔서 접수하시면 될 것 같아요. 3개월 동안 감사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선생님만